네, 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거품 유무에 따라 기다려야 할 주식과 공략해야 될 주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시장 분위기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는 3050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2830에서는 대형주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11월 달 초에 코스피 지수가 3000 초반이었었을 때 대형주를 좀 싸게 사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거품이 제거된 주식들만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대형주 매수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던 게 2830이었잖아요. 이제 그 자리가 좀 운 좋게 왔었고, 그때부터 운 좋게 또 반등이 시작이 돼서 제시해드렸던 이제 3050, 요 코앞에서 멈춘 흐름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3050 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를 돌파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하는 게 유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050이 돌파가 되면 이거는 전 고점을 함부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8월 달부터 손바뀜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수보다 종목에 대한 랠리가 전 제법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3050을 돌파했을 때는 반도체가 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도 추천드렸었고, 하이닉스도 추천드렸었고, 삼성전기도 추천드렸었고, 최근에는 LG전자도 좀 추천드렸었고, 뭐 중요주 쪽에서는 월덱스나 유진테크 이런 주식들이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50을 돌파했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반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좀 시간을 좀 끌었었을 때 저점을 우리가 2950으로 볼 거냐, 아니면 2900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한 2780을 볼 거냐, 아니면 뭐 2830을 다시 갔다 올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전 1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단 1도 안 하고 있고요. 0.1도 안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데 시간 허비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현재 구간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830 갔다 왔으면 그때부터는 무슨 게임이냐면 지수 게임이 아니라 저는 종목 게임이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 게임이 왜 중요하냐면 주식들에 대한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세운다? 이거는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될 주식하고 공략을 해야 되는 주식들 딱 두 분만 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저는 되게 시장에 대해서 심플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다려져 하는 거는 고성장 산업군 가운데서 좀 가격 수준이 안 나왔던 주식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LG화학이 있습니다. LG화학은 제가 80만 원대 초중반에서부터 계속 기다리자고 했던 자리가 62만 원이잖아요. 벌써 15만 원 빠졌습니다. 15만 원 빠진 거예요. 15만 원의 폭락을 또 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8만 원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기 전에 13만 원의 폭락을 피한 다음에 매수해서 수익 냈다가 다시 들어간 겁니다. 30%의 수익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폭락을 피하고 있다는 게 저는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지금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급락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내가 좀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삼성 SDI도 여러분들에게 75만 원대 초중반부터 계속 기다리자고 했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61만 원대에서 2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거의 한 9만 원 빠졌거든요. 그러면 9만 원도 또 아낀 거 아닙니까? 이 하락을 피한 거니까. 그래서 저 자리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게 되면 세 종목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포스코 케미칼 기준으로 이 주식도 11만 원. 세 종목 가운데서 기준가 오는 종목들은 좀 공략의 어떤 기회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언택트 가운데서 카카오도 10만 원대 초중반 기다리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넷마블은 11만 5천 원 깨지면 10만 원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11만 5천 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13, 4만 원대에서 기다렸다가 들어가셨을 겁니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그래도 뭐 홈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게나마 좀 수익을 좀 챙기셨다가 다시 한번 타임을 기다리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언택트나 게임은 전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엔터주도 전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엔터주. 뭐 대표적으로 JYP 46,800원 정도 되는데요. 엔터주도 이번에 상당히 좀 프리미엄 진행되었던 기준인데 JYP 기준으로 39,000원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아직 거품이 좀 제거되는 구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거는 신규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규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존 보유자분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리스크 없이 굳이 손절 안 해도 되는 자리를 좀 공략하고 싶어서 이런 전략을 좀 드리고 싶은 거니까, 보유자분들은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중국 소비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모레 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하고 호텔신라를 추천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 최악일 때 샀잖아요. 하이닉스 97,000원 산 다음에 쉽게 안 오죠. 103,000원 산 다음에 쉽게 안 오죠. 최악일 때 샀습니다. 목표치 하향하고 그다음에 전망 최악이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지금 현재 즐거움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최악일 때 산 거잖아요. 69,000원. 다른 사람들이 안 지켜볼 때 사서 지금의 여유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 중국 소비주도 최악일 때 사야 된다고 봐요. 최악일 때. 이거 제가 신저가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18만 원 깨지면 16만 원에 받아야 된다. 그럼 평균 단가가 한 17만 원 됐을 거예요. 지금 아모레 퍼시픽을 24만 원, 25만 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평균 단가가 17만 원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거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기다렸다가 공략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저는 뭐 데이터가 계속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종목들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쌓일 거란 말이에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추적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모시게 될 거고요. LG 생활건강도 최악이 돼서 사야 된다. 그래서 145만 원, 140만 원대부터 기다렸다고 했던 자리가 124만 원, 4만 원 자리하고 113만 원 두 번 나눠서 사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 공간은 저는 매수해야 된다. 악재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텔신라 8만 2, 3천 원대 말씀드리고 나서 정확하게 7만 원 자리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왔죠. 그러면 이것도 한 12,000원의 폭락을 피하고서 수익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폭락을 피하고서 매수해서 수익 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자리를 기다렸다가 공략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제일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이제 반등은 전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호텔신라도. 그래서 홈런 치려고 하지 마시고 안타를 좀 치면서 가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82만 원 방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방어 나오면 바이오 제약에 대한 수익률 게임은 저는 플랫폼 위주에서 나올 거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mRNA 원액 생산 시설 투자를 했죠. 그 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제가 22만 원 방어가 되면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플랫폼을 잘 봐야 된다. mRNA 시설 투자를 왜 했을까요?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왜 mRNA 백신을 안동 쪽에 증설 결정을 했을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왜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유전자 치료제 쪽인 mRNA 백신 원액을 생산하고 싶어서 이 안달이 나고 있을까요? 이재용 부회장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 왜 굳이 미국에 가서 바이오 제약 가운데 그 수많은 것 가운데 왜 mRNA 플랫폼 쪽을 왜 투자를 할까요? 이거에 저는 방향이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왜 CJ 제당이 그 식빵 만든 우리가 이제 햇반 아닙니까? 그죠? 왜 이 기업이 CJ 바이오 사이언스를 다음 달에 출범시킬까요? 왜 햇반 만드는 사업을 키우지 않고? 바이오 제약은 우리 일반 개인 투자 가운데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저는 올라타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돼요. ST팜 된다니까. 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돈 있는 기업들이 이쪽으로 가겠다. mRNA 백신으로 가겠다. 네오캠 바이오 뭐 여러분한테 추천 좀 드리고 나서 좋은 성과가 있는데 AC 플랫폼 키우겠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빅파마가 일로 가고 돈 많은 삼성과 SK그룹과 CJ그룹이 가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레오캠 바이오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나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 얘네들이 이제 ADC 플랫폼 가져 알테오젠도 좋은 성과도 있었는데 ST팜 저희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고,
올릭스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렸던 가격이 39,500원이잖아요. 이거 기본 회복 될 거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4,500원인데 나머지 이제 알파가 이제 내년도 1월 달까지 어떻게 시장에서 만들어질 것이냐, 이걸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목표치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해홀딩스도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MQX, 그러니까 올릭스의 자회사인데 MQX, mRNA 백신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삼해홀딩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센서라고 해서 약물 전달 플랫폼이 있어야 대중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갖춘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렸던 58,000원의 유한양행 62,000원에 나눠 2번 사서 공략하면 된다는 말씀 좀 드렸었고, 셀트리온은 20만 원 붕괴됐을 때 여러분들이 추천을 좀 드렸었다가 한 25% 수익을 한번 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시해드리고 있는 기준이 21만 2천원입니다. 저 기준 그대로 전 동일하게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